이럴 수가. 13년 만에 UCL 코리안 더비. 김민재. 이강인 앞 챔피언스리그 데뷔골 폭발. 미넨. PSG 1에서 0 제압. 미넨은 27일 한국 시간 독일 미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펼쳐진 파리 생제르맹 PSG 과위 2024-25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페이즈 5차전 경기에서 1에서 0으로 승리했다. 홈팀 뱅상 콤파니 감독의 미넨은 4-2-3-1 포메이션을 택했다. 마누엘 노이어가 최후방을 지켰다.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다요 오파메카노 콜라트 라이머가 포백을 구성했다. 레온 고레츠카 요슈아 키미히가 3선을 책임졌다. 이 선엔 킹슬리 코망 자말 무시알라 르로이 사네가 배치됐다. 최전방은 해리 케인이 도맡았다. 원정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이끄는 PSG는 4-3의 3전형으로 맞섰다. 최후방의 마트베이 사포노프 골키퍼가 최후방을 지켰다. 누누 멘데스 윌리안 파초 마르키뉴스, 아슈라프 하키미가 포백을 구성했다. 주앙 네베스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가 중원을 구축했다. 최전방은 브래들리 바르콜라 우스망 덴벨레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맡았다. 기대를 모았던 김민재는 이날 선발 출전해 수비 파트너 오파메카노와 함께 미넨의 최후방을 책임졌다. 반면 이강인은 리그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지 않았음에도 벤치를 지키며 아쉬움을 자아냈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미넨이었다. 미넨은 전반 38분 왼쪽 사이드에서 코너킥 기회를 얻었다. 키미히는 가까운 쪽 포스트로 감기는 예리한 크로스를 시도했다. 사포노프 골키퍼가 간신히 쳐냈으나 공은 멀리 가지 않았다. 이는 문전으로 쇄도하고 있던 김민재의 이마에 걸렸다. 김민재는 망설임 없이 달려오며 힘차게 공을 밀어넣었다. 사포노프 골키퍼와 수비수가 막지 못하는 구석을 찌르며 골망을 흔들었다. 김민재는 득점 직후 홈팬들에게 달려가 포효했다. 우파메카노와 동료들이 득점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날 김민재의 득점은 팀의 승점 3점을 안기는 귀중한 골인과 동시에 본인의 UCL 첫 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올 시즌 김민재는 콤파니 감독의 신뢰를 독차지하며 분데스리가 전 경기에 선발 출전하고 있다. 콤파니 감독 특유의 높은 라인을 구성하는 축구에서 김민재는 수준급 발밑 기술과 스피드 등을 갖춰 전술의 핵심으로 거듭났다. 김민재는 최근 후방 빌드업의 중심이자 수비의 축이 되는 것을 넘어 공격력까지 갖추는 흐름이다. 그는 지난 10월 7일 분데스리가 6라운드 프랑크푸르트 원정길에서 시즌 첫 골을 쏘아 올렸다. 당시에도 이번 경기처럼 코너킥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한 것이 득점으로 이어졌다. 추격을 노리는 PSG의 계획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변수를 맞이했다. 덴벨레는 데이비스의 드리블을 막고자 거친 태클을 날렸다. 이미 한 차례 경고가 있던 덴벨레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 판정을 받았다. 이강인은 후반 20분 에메리를 대신해 그라운드를 밟았다. 그러면서 지난 2011-12 시즌 박지성과 박주호의 만남 이후 13년 만에 UCL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PSG는 이강인이 공격의 중심으로 자리하며 지지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났다. 이강인은 특유의 재치 넘치는 패스와 부지런한 움직임으로 공격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PSG는 경기 막판 거세게 몰아쳤으나 승부의 균형을 맞추는 데 실패했다. 결국 경기는 1에서 0 미넨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2. 음바페. 더 이상 축구선수도 아냐. 맹비판. 레알 세계의 이적에서 희대의 망작될까? 커리어 최대 위기 봉착. 킬리안 음바페가 역대급 부진하자 맹비판 받고 있다. 리버풀과의 일전에서 음바페는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레알을 승리가 아닌 패배로 이끌고 말았다. 음바페가 이렇게 부진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28일 한국 시각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UCL 리그 페이즈 5차전 경기에서 0대2로 패배했다. 레알은 이번 패배로 치명상을 입으면서 전체 24위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리버풀에 15년 만에 패배한 레알이다.
패배 후 모든 시선은 음바페에게 향하고 있는 중이다. 에이스 노릇을 해주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음바페가 이제는 정말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더 이상 페널티킥 득점만으로는 음바페의 가치를 증명하기 힘들었다.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감독은 음바페를 살려주기 위해서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좌측 윙포워드 자리에 배치해줬다. 음바페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가졌다는 걸 증명해야만 하는 경기였다. 킬리안 음바페가 역대급 부진하자 맹비판 받고 있다. 리버풀과의 일전에서 음바페는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레알을 승리가 아닌 패배로 이끌고 말았다. 음바페가 이렇게 부진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토록 중요한 경기에서 음바페는 패배의 원흉으로 전락했다. 음바페를 막아선 선수는 리버풀의 어린 유망주인 코너 브래들리였다. 브래들리를 상대로 음바페는 전혀 자신의 위협적인 플레이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음바페는 자신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마저도 걷어찼다. 리버풀이 알렉시스 맥알리스터의 선제골로 앞서가던 후반 14분, 레알은 교체로 들어간 루카스 바스케스가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는 음바페가 나섰다. 하지만 음바페는 퀴빈 켈러에게 완벽히 읽히면서 페널티킥마저 놓치고 말았다. 킬리안 음바페가 역대급 부진하자 맹비판 받고 있다. 리버풀과의 일전에서 음바페는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레알을 승리가 아닌 패배로 이끌고 말았다. 음바페가 이렇게 부진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음바페가 페널티킥을 성공했다면 경기장 흐름이 어떻게 요동칠지 알 수 없었는데 음바페가 실축하면서 리버풀은 더 분위기를 타기 시작했다. 결국 리버풀은 코디 학포의 추가골까지 나왔고 음바페는 팀의 패배에 불을 질러버린 선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날 축구 통계 매체 풋몹은 음바페에게 평점 5.8점을 매겼다. 안토니오 리디거 다음으로 가장 점수가 낮은 음바페였다. 페널티킥을 포함해 슈팅 2회, 드리블 성공 3회 성공, 6회 시도, 정확한 크로스 0회 등 공격에서 전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음바페다. 킬리안 음바페가 역대급 부진하자 맹비판 받고 있다. 리버풀과의 일전에서 음바페는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레알을 승리가 아닌 패배로 이끌고 말았다. 음바페가 이렇게 부진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RMC의 편집자인 다니엘 리올로는 경기 후 음바페의 경기력을 두고 페널티킥을 놓친 거대에도 음바페는 너무 나빠서 불안감을 풍긴다. 그는 더 이상 축구 선수도 아니다. 경기장에서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하고 더 이상 뛰지도 못한다. 그는 저 밑바닥에 있다. 고 맹비판했다. 이어 리올로는 경기장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손상된 선수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가? 유로 이후 지금까지 사건이 더 많아질수록 음바페의 몸이 더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음바페가 심리적으로도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일단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감독은 경기 후 음바페는 우리 모두의 지지받고 있다. 곧 상황을 바꿀 것이다. 음바페는 대단한 선수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잘해주고 있으며 잘 적응하고 있다. 우리는 음바페와 함께할 것이다. 며 선수를 보호했다. 킬리안 음바페가 역대급 부진하자 맹비판 받고 있다. 리버풀과의 일전에서 음바페는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레알을 승리가 아닌 패배로 이끌고 말았다. 음바페가 이렇게 부진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더불어 안첼로티 감독은 음바페가 자신감을 조금 잃었을 수도 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간단명료하게 플레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며 음바페 스스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걸 인정했다. 세기의 이적이라고 평가받던 음바페였지만 레알 이적 후 18경기에서 9골 2도움이 전부다. 사실 공격 포인트만 보면 나쁘지 않은 기록이지만 페널티킥 득점 비중도 많다. 페널티킥 성공도 실력이지만 음바페에게 기대했던 모습은 페널티킥 전담 키커만이 아니다. 파리 생제르맹, PSG, 과 프랑스에서처럼 경기장을 휘젓고
화려한 개인 능력을 앞세워 득점을 터뜨리는 슈퍼스타다운 모습이다. 킬리안 음바페가 역대급 부진하자 맹비판 받고 있다. 리버풀과의 일전에서 음바페는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레알을 승리가 아닌 패배로 이끌고 말았다. 음바페가 이렇게 부진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음바페의 분위기 반전이 크게 기대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음바페를 위한 전술적인 세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레알은 이미 부상자가 너무 많다. 부상자가 많은데 음바페를 위해서 전술적인 세팅을 대폭적으로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음바페는 결국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부상에서 돌아오면 다시 중앙으로 이동해야 한다. 중앙에서의 음바페가 얼마나 위력이 반감되고 있는지는 이번 시즌 내내 증명되고 있는 중이다. 좌측으로 이동해서도 존재감이 없었던 음바페가 중앙으로 이동한다면 더 희미한 모습만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3. 포그바. 배가 불렀다. 뉴캐슬의 영입제의 오른쪽 화살표 칼거절. 커리어 되살리기 위해 다른 행선지 결정.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28일 한국 시간 폴 포그바가 프리미어리그 클럽에서 선수 생활을 재개할 기회를 거절했다. 라고 보도했다. 유벤투스는 앞서 16일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유벤투스 축구 클럽과 폴 포그바는 2024년 11월 30일부터 발효되는 스포츠 퍼포먼스 계약 해지에 상호 합의했음을 발표한다. 라고 공식화했다. 포그바는 2023년 8월 우디네세와의 세리에 A 경기 후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되어 당초 4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었다. 이후 항소에 성공한 포그바는 출전 금지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어 3월부터 경기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유벤투스는 이번 시즌 티아고 모타 감독 체제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포그바의 유벤투스 생활도 막을 내렸다. 유벤투스는 현재 상호 합의에 따라 포그바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유벤투스의 공식 발표는 빠르게 진행됐다. 유벤투스는 구단은 포그바의 프로 선수로서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포그바는 2022년 800만 유로, 약 117억 원, 미 고액 계약을 맺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유벤투스로 재입단했었다. 이탈리아 매체 가제타 델라 스포르트에 따르면 포그바의 계약 해지로 유벤투스는 연봉과 계약 마지막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너스를 포함해 약 3천만 유로, 약 44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그바는 현재 마이애미에서 훈련 중이며 3월 복귀에 맞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그바는 1월부터 공식적으로 클럽에서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 포그바는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기 때문에 출전 금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다른 구단과 계약할 수 있지만 3월까지는 경기에 뛸 수 없다. 한편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포그바가 신중하게 자신의 옵션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미 한 프리미어리그 구단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포그바는 뉴캐슬 이적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뉴캐슬은 지난 1월 포그바의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피차에스는 또한 포그바가 자신의 커리어를 되살리기 위해 다른 행선지로 기울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그바는 아직 새로운 클럽을 찾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판결이 발표된 후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를 진행했었다. 포그바는 내가 어디에서 뛰고 싶을까? 경기장이다. 나는 경기장에 있고 싶다. 어떤 경기장이든지 말이다. 혼자서 훈련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훈련하고 몸을 만들어 경기장에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내 비전은 내가 축구 선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로운 폴 포그바가 되는 것이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밝혔다.